화이팅 화이팅! 오라버니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사랑의 순종우 전령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보 접동렬입니다. 대한민국 조찬 기도에 제가 장명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직자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주 훌륭하신 성직자님들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귀한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껏 이렇게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100여 개 준비했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 사람이 국가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국민이 잘 살게 만들어서 선진국이 되고 인류를 선도하자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멘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대한민국 조찬 기도회에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동철 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께도 박수. 저는 법학 한 분야에서 50여 년 동안 연구하고 학교, 경찰공무원 연수원, 국회, 종교, 사회단체 등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통일정책연구원 원장이고 대정법률 고문이고 국방부, 외무부, 보훈처, 상계연합단체 법률 고문 야생마 바보입니다. 정중히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우리의 주님의 뜻과 생각이 담긴 성경은 신앙은 나침반이자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특히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라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을 기록해 주셨고 약속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국민이 잘 살기를 진실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의로운 밝은 세상이 열린다고 굳게 믿고 행동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이 바보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아마 큰 수십 번 강의했습니다만 강의할 때마다 강조했던 내용 중 평화통일은 우리의 미래이고 무한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국민을 진실로 섬긴다면 강한 국가가 되어 평화통일하고 선진국이 되어 우리도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때문에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국민도 나도 전부 잃는다고 연구한 논문을 중심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목이 타네.
아, 물이요? 오늘 강의는 한 사람이 주가다라는 주제로 논리를 전개하여 결론을 있어 아주 큰 주제입니다. 국가를 60여 년 만에 세계 10여 국가대로 발전시킨 이런 애국자들에게 풍포상한다면 강한 국가가 되고, 우선 하나님이 물 먹으라고 하니까 물부터 먹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해볼까 합니다. 인류사에서 발생한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전쟁 원인이 무엇인가? 이들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대한민국 평화 통일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연구한 정책을 활용한다면 우리도 한 국가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동서독이 통일한 사례를 모델로 삼아 이를 융합해서 연구하는 통일정책을 일관되게 실행하면서 세계 10여 국가내로 발전시킨 국민을 진실로 믿고 섬긴다면 강한 국가가 되어 반드시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또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나아가 국내의 정치 형식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으로 온 세상의 평화물들이 곧 출렁이 같아서 참 좋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사상에 931번을 외치고 5년에 한 번씩 보따리 민족이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심원천은 한민족의 민족혼에 기인한 것이고, 이런 탁월한 민족혼의 특례정신은 군주백성, 의병장수 등이 조국의 민족의 동포의 사랑에 박애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수많은 일들을 막아낼 수 있었으나 1900년부터 60여 년 사이에 3번 당했던 그런 역사는 5,000년 안에 겪었던 모든 고난사의 크기보다 절대 작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는 1910년 6월 20일 한일 합방으로 일본의 나라를 뺏겼다. 둘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 속에서 먹기도 전인 8월 15일 48, 8월 15일 또는 동년 9월 9일 날 남북이 사상 문제로 둘로 갈라진 그 아픈 이유를 아는가? 셋은 1950년 6월 25일 동족상당의 비극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백성이 죽고 분단국가라는 계급자가 지금까지도 달고 있는 이러한 슬픈 역사를 여러분 아는가? 국가는 역사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깨달은 국민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력히 이 못난 주장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한 사람이 국가다라는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국가다. 이게 뭔 말이냐? 세계에서 이 주제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절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안 나오니까 바로 한 사람이 국가라는 말.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을 기능하기 때문에 천부적인 국민의 생존권 문제는 국가를 무조건 발전시켜서 국민이 잘 살게 만들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인데 이것을 망각합니다. 심도 있는 얘기를 하면 목이 타네요. 용서하시죠? 그래서 국가를 발전시켜서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IMF라는 지나면서 이런 슬픔을 안 겪어봤습니다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보다 더 극심한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으로 몇 푼 줘야 된다고 말하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 뭉개는 아주 악한 분들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평생 연구한 국가정책 이걸 한 100여 개 되는데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국가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만든 국가정책으로 협치 정치를 정례화한다면 시행착오에는 국정이나 혈세 낭비는 줄어들고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를 6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 내로 발전시킨 이러한 훌륭한 애국자들, 저는 애국자로 무대에서 포상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중대한 애국자들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셋째, 국가는 세금으로 국정을 경영하기 때문에 본인 수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더 낸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국자들을 조그마한 작은 범죄죄로 때려 가둬서 쓰겠습니까? 이분이 낸 세금을 자기가 수익금의 2분의 1을 더 낸 사람들을 애국자로 흠포상해줘야 됩니다. 이분이 더 낸 2분의 1 세금을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2분의 1만큼 감면해준다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애국자들에게 흠포상해준다면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하고 국가 경제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내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국적, 하나의 국세나 붙여 원정 출상 이중 목적 포기하고 일반자는 영구히 추방해버려야 합니다. 내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라면 애국심이 크게 향상되고 국가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국적을 몇 개씩 갖고 있어요. 세금 납부처는 대한민국 하나로 세금을 납부게 하는데 다른 나라에다가 국세 납부처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세금 덜 내려고. 그러면 이게 바로 대도입니다. 왕도덕입니다. 이 도덕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김영삼 대통령 집에 38일 강인에 판사하고 출연해서 이 참 쓰라린 것을 기초를 닦았는데 우리 이름이 그때 나갔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가를 경영한 사람이 돈이 많아야 돼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업체를 경영한 사람이 돈이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반대였잖아요. 모든 대금이 어디 외국에 뭐 스위스은행 어디 은행에 다 성함하고 이런 도덕들을 잡아야 국민이 잘 성함이 삽니다. 남성 같으시네. 김성렬. 아멘. 직분이 어떻게 번째로 되세요?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인구 수를 1억여 명에 가깝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급자족을 이루어집니다. 찬양.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0년 후에쯤 되면은 대한민국에 국민이 없대요. 여기 계신 훌륭하신 목사 아니고 공원님들 목사 아니고 사람. 애만이 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도 이것을 못 가지고 짓밟아버립니다. 제 생각 같았습니다. 한 10명쯤 낳는 부모는 국가에서 무조건 내역자를 하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동작동 국군문제에 있는 무슨 어떤 사람을 거기다 모시다 이분들을
제가 고시 합격자 연세대학교 등록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한평생 저는 법학을 연구해서 그 학문을 전수했습니다. 참 쓰라리고 가슴 아픈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의 정책이 있는데 지금 한쪽에서 너 그만 내려와라 하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 시간이 그래, 시간이. 그래서 일자리는 가장 큰 복지 정책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노인정이 뭡니까? 노인정? 노인정? 노인들 쉼터. 노인들 쉼터? 예. 좋죠. 맞습니다. 노인정은 요양원 가기 위한 대기실입니다. 요양원은 퇴원 날짜도 없어요. 건강은 하늘나라 가시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분들이 한평생 그 전문적인 일을 자기가 하던 일을만 하게 만들어주고 이분들한테 큰 월급 주지 않아도 돼요. 먹고 살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다. 더 긴 얘기하면 너 빨리 내려라고 내 멱살이 잡아서 흔들어버리니까 이 정도로 해서 올라갑니다.